네, 안녕하십니까. 고교수 약조TV입니다. 자, 이번 화면에서는 인삼의 성분과 양리 2편이 되겠습니다. 소제목으로 비사포닌의 구조와 양리작용,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삼의 비사포닌 성분 중에는 인삼 다당체 성분이 있습니다. 이 다당체란 말은 다당류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천연물에서 당이 많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데 영문으로 이걸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합니다. 폴리는 많다는 말이고 사카라이드는 당이라는 뜻이죠. 당이 많이 결합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인삼 다당체 성분은 파낙산이라는 성분이 대표적인데 이 파낙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될 때는 파낙스라고 하는 인삼 속명과 AN이라고 하는 단어가, 철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다당체의 천연물 명칭에는 이와 같이 뒤에 AN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고버섯의 항암성 다당체가 렌티난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표고버섯의 학명이 렌티노스 에도도스입니다. 그래서 렌티노스라고 하는 속명과 AN이 붙으면 렌티난, 그렇죠? 또 하나, 영지버섯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가노데르마 루시드움이라는 학명이 있는데 카노데란이라는 영지버섯 다당체 명칭이 있죠. 여러분들 생약학에서 그 공부를 한 약대에서 생약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이런 성분명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와 같이 다당체 명칭에는 이와 같이 파낙산, 렌티난, 가노데란, 그죠? 이와 같이 뒤에 AN이 붙는 경우가 많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천연물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삼 다당체는 포도당이, 특히 당 중에도 포도당이 많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왼쪽 밑에 한번 보면 이 파낙산 A라고 하는 물질의 구조인데요. 여기 보면 그루코스 쭉 그루코스가 결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포도당이 많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일명 글루칸이라고도 합니다. 자, 글루칸. 여러분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소재 중에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천연물이 여러분들 그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등재가 되어 있죠. 자,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기능성은 면역 증진입니다. 인삼의 이와 같은 다당체 성분 중에서 활성을 나타내는 다당체는 산성 다당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당체 중에서도 이와 같이 산성 다당체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 인삼류 생약 중에서 그 양의 증가에 따라서 이것이 면역 증진 효능이 얼마나 좋다 나쁘다라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다당체는 면역 증진 활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역 증진 활성은 여러분들 고려 인삼 그러면 언뜻 맨 처음에 기억나는 기능성이 면역 증진 아닙니까? 사실 인삼의 1편에서 얘기했던 사포닌은 사실상 면역 억제적인 항염작용을 대단히 크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 다당체 성분은 면역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삼이 면역 증진에 좋다 그러면 사실상 이 비사포닌 성분의 기능성을 우리는 적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삼 다당체는 인삼 동체 중심부에 많습니다. 그것을 식물학에서 얘기하면 목부라고 합니다. 인삼 동체를 섹션한 다음에 그 내부 구조를 보게 섹션하면 가운데 이런 캠비움이라고 하는 나이테 비슷한 무늬가 있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안쪽을 목부라고 하고 바깥을 사부라고 합니다. 사포닌은 이 사부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포스닥 공부를 했던
오사카의 긴키 대학의 구보 선생님이 이 사포닌하고 만나면은 빨간색으로 발색이 되는 그런 물질을 인삼 동체 섹션한 부분에 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바깥 부분만 빨갛게 발색이 되는 걸 확인하고, 인삼에는 이 바깥 부분, 사부 부분에 사포닌이 많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자, 여기서 말하는 다당체는 인삼의 동체 중심부, 목부에 주로 존재한다.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항당뇨 작용이라고 하는 양리작용이 또 소개가 되는데, 이 경우는 혈당을 낮춰줬다. 물론 정상 혈당을 낮추는 것보다는 실험동물에서는 고혈당을 유지시킨 다음에 그걸 낮추는 작용이 있다라는 논문이 보고가 됐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양리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방사선 방어작용입니다. 방사선 그러니까 뭐 일본의 후쿠시마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지금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고, 이 같은 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케미칼 의약품의 항암요법도 있지만 방사선요법도 있습니다. 이 같은 방사선요법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한테 조사가 암 환자한테 되지만 이 방사선에 의한 폐해가 또 큰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막 그냥 저하되고 면역 기능이 완전히 다운이 되고, 또 정상세포도 막 두드려 맞아서 머리털도 빠지고 막 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증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자, 이런 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이런 항암치료 보조 물질들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삼의 이 다당체 성분이 방사선 방어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사선 중에서도 논문에 의하면 감마산 같은 그런 방사선의 조사를 했을 때에 장기 손상으로부터 우리는 그걸 개선시켜줬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확인한 논문을 보면 제주대학에서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대장암 환자의 경우에 방사선 조사했을 때 대장의 세포에 가해지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이것을 방어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논문이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천연물의 개발, 특히 우리 고려 인삼으로부터의 개발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꼭 해야 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학자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이와 관련된 정부 부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약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임상시험, 많은 인삼시험, 많은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일개의 대학이나 그런 데서 이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관련 정부기관이나 또는 연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인삼 다당체 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항암 보조제 신약 개발에 한번 특히 방사선 요법의 폐해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조 신약으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삼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열에 약합니다. 열에 의해서 구조가 쉽게 변형이 됩니다. 그러나 인삼 단백질 안에는 열에 안정한 단백질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머스테이블한 이와 같은 프로테인이 방사선 방어작용을 나타낸다는 것도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다당체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레디오 프로텍티브 이펙트는 우리 인류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양리작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X선에 의해서 손상되는 여러 가지 세포의 상해를 막아준다라는 것이 이화여대 약대에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당체와 더불어서 이 인삼 단백질 그룹도
방사선 방어, 특히 이와 같은 천연물 신약 개발에 상당히 중요한 소재로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페놀성 성분인데요. 여기 왼쪽에 붉은 글씨로 소개한 이와 같은 페놀성 성분들은 일반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물에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맨 처음에 나오는 살리실릭 액시드 같은 경우에 이 관련된 배당체 성분이 살리신이라는 성분은 버드나무 껍질에 존재하고 1호부터 오늘날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해염, 소염, 진통제가 해열, 소염, 진통제가 개발이 됐던 거죠. 역사적 배경을 보면 1800년대 초반에 독일의 한 화학회사에서 이와 같은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민간약으로부터 버드나무 껍질로부터 동양에서도 이것을 수양피라고 해서 한약으로 써왔습니다. 이것을 쭉 써왔을 때 이게 감기도 치료되고 관절염에도 쓰고 그랬던 겁니다. 서양에서도 그렇게 썼던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오래전 동양으로부터의 전통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인류가 유기화학이 발전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그런 획기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토카테코익 액시드라고 하는 저 물질은 여러분들 관절염에 주로 쓰는 오가피라고 하는 한약의 메인 컴포넌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바닐릭 액시드, 요것 인삼의 페놀릭 컴파운드지만 항산화 활성이 있는 것으로 역시 이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지린지기 액시드, 또 맨 뒤에 있는 고미신 같은 성분도 리그난계 물질로서 오미자라든가 오가피라든가 이런 데에 존재합니다. 이런 물질 기능성이 간 기능 보호뿐만 아니라 항산화 활성은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라믹 액시드, 저것 계피에 있는 천연물인데요. 강력한 항균 활성뿐만 아니라 해열, 소염, 진통작용이 있습니다. 물론 항산화 활성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밑에 카페익 액시드, 이거 커피에서 발견된 물질이라 카페익 액시드라고 하지만 이것도 오가피에도 있고 천연물에 다수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페로릭 액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말톨이라고 하는 것은 홍삼을 찔 때 생기는 아티팩트입니다. 인공물입니다만은 이것도 항산화 활성이 있는 것으로 논문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에는 인삼 연구자들 가운데 커다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인삼의 항산화 활성은 페놀릭 컴파운드다라고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에서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자,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에 필요한 그런 상약이고, 그죠? 구복경신연연이라 했죠. 장수라는 것은 노화를 막아줘야 되고, 노화를 막아주는 데는 항산화 활성이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페놀릭 컴파운드만 활성이 있다라고 하면 인삼의 주성분은 이 페놀성 성분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인삼 사포닌도 진세노사이드도 강력한 항산화 활성이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논쟁은 이제 없습니다만은 인삼 안에는 사포닌뿐만 아니라 이런 페놀릭 컴파운드도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항산화 활성이 과연 뭐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산화를 막아준다. 즉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이 왜 조직이 산화됩니까? 그것은 유해산소라는 어떤 그런 물질이 우리 몸에서 산생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우리가 산생해서 오장육부를 돌리게 할 때 이 에너지를 일으키는 물질이 ATP라고 여러분들 생화학 시간에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 ATP라고 하는 물질이 산생될 때 부차적으로 부산물로 이런
유해산소 또는 활성산소 같은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이 살균 작용도 나타낼 수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도 역할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과도하게 분비가 될 때 세포 상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염증과 암으로의 발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유해산소로부터의 산화적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아주 암과 같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 선생 이거 왜 이렇게 그러면 유해산소가 많이 분비가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ATP를 다량으로 필요로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과식. 그러면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ATP 많이 만들어야 되고 어디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소기관입니다만 이런 데서 막 정신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소화시키려고. 근데 술을 왕창 먹었습니다. 너무 과음을 하면 그거 해독시키느라고 간에서 말이죠. 알코올 디하이드로 에너지 효소 만들어서 해독시키고 막 정신이 그러면 ATP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소모량이 많이 소모되는 ATP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 과로, 육체과로, 정신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과도한 운동도 육체과로에 해당이 됩니다. 또 과음, 과식 이런 것이 전부 다 유해산소를 갖다 우리 몸에서 폭발적으로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직상해가 오고 나중에 암으로도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도 간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항산화 물질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 또는 의약품의 세계에서는 복용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노화를 막아주고 암이나 염증을 막아주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폴리아세틸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은 비극성 물질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것은 물에 녹기보다는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다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에테르라는 물질을 기억할 겁니다. 그냥 막 휘발성이 강하고 비극성 용매죠. 이거를 뭐 영어로는 이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부르든 에테르, 이서 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데 잘 녹아나는 비극성 물질인데요. 물론 인삼 안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이거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다카불포와 알코올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파낙시놀, 파낙시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파낙시트리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파낙시트리올로 변화가 되는 것은 열에 의한 것이다. 즉 쪄서 홍삼을 만들 때 파낙시트리올이라는 게 산생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폴리아세틸렌은 항암작용을 역시 나타내는데 암세포 증식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항산화 작용인데 여기에서는 지질 과산화 억제 작용으로 이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질이 과산화되는 것도 이와 같은 지질이 산화가 되는 것도 다 산화적 스트레스가 과도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험할 때 우리가 동물 실험할 때 과거에 보면 이 욕조에 스위밍 테스트 같은 거를 이렇게 실험 동물을 따뜻한 물에 넣어서 수영을 치게 합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이게 왔다 갔다 하다 기직맥직이 해가지고 물에 빠져 이 실험 동물이 사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진맥진한 그런 스위밍 테스트 한 실험 동물을 간 조직을 해부해서 조직 내에 지질을 검토해 보면 이게 과산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을 똥 살똥 그냥 과도하게 운동하는 것도 우리 세포 상해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과한 운동을 오랜 시간 하는 것은 건강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운동, 그렇죠? 적당한 정도의 운동이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가 장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죠. 물론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뭐 죽으라고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평생에 해서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여태까지의 그런 과학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알카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것은 함질소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소를 함유한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즉 질소라고 하는 건 여기 화학구조에서 이 N, 질소 N 이런 것을 함유하고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성들이 생리통이나 이런 게 복통이 오거나 하면은 먹는 복통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대부분 부교감 신경을 차단하는 약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약들은 스코폴라민이라든가 또는 히오신 N 부칠브로마이드와 같은 이런 천연물을 쓰는데 이런 천연물이 뭐 미치광이 풀이라든가 또는 히오스엽이나 이런 식물로부터 유래합니다. 약초죠. 이런 물질이 약으로 쓰입니다. 실제로 복통을 가라앉히는 약으로 쓰죠. 또 신장 결석이 와가지고 막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고 119 타고 가고 이래도 그 주사 하나 딱 놔주면 바로 통증이 가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진통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알카로이드 구조는 사실상 의약품의 레벨에서의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인삼에는 이와 같은 카보린계의 유도체에 그런 알카로이드 성분이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것 역시 항암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삼에는 사포닌과 같은 암세포의 자기사멸, 즉 에이팝토시스 또 암세포의 전이 이런 걸 막아주는 사포닌뿐만 아니라 다당체 성분은 암세포를 우리 면역세포가 공격하도록 면역세포를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면역 증진 활성을 통해서 항암작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금 이 비사포닌 성분 중에 알카로이드나 폴리아세틸렌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이런 작용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암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와 같은 질환을 두고 볼 때 사포닌, 다당체, 그 다음에 알카로이드, 폴리아세틸렌 이런 성분들이 그죠? 복합적으로 항암작용을 나타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고 교수, 그러면 그게 왜 약이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이 약이 되려면 말이죠. 말씀드렸듯이 임상시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임상시험, 큰 그런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유효성이 확인도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은 부분이 좀 관련된 부처나 또는 기업이나 좀 더 지원이 필요하고 연구자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삼 오늘은 비사포닌 성분의 성분과 양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고려인삼이라고 하는 효능은 사포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비사포닌 성분이 어우러져서 활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소간 오늘도 전문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리피트 해가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곧 우리나라의 천연물 부국을 완성하는 데 일조를 하고 인류에 공헌하고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첩경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발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